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가 부도가 난 나라도 있습니다. 국가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국가 부도 위기에 또 처해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지금 금리를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IMF를 겪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집값도 이제 폭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의 집값은 이미 폭락이 돼 가는 중이고요. 자, 대한민국의 부동산 집값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금리가 무서운지, 물가는 왜 이렇게 뛰는지, 대한민국의 금리는 과연 얼마까지 뛸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표영호TV 구독과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두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아마도 서울에서 또는 경기권에서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대다수가 이렇게 이 경우에 해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서울 은평구 아파트를 13억 원에 구입한 40대 초반 맞벌이 부부분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13억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 4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신용대출을 끌어서 2억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합계 6억 대출이죠. 40대 초반 맞벌이 부부의 수입입니다. 이분들 수입은 900만 원이니까 사실 평균치 이상은 됩니다. 대출 이자로 30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자녀 교육비로 180만 원,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으로 100만 원, 관리비, 보험 등 이런 비용으로 100만 원, 그리고 생활비, 아무래도 식료품 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식료품 값, 생활비로 200만 원이 쓰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잔액 잉여금이 한 2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오르기 전에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인데요.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 걱정도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끌하거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서 이것이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이제는 돈을 버는 자랑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이 관리의 능력은 한 3년, 4년 동안은 유지 잘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했다는 것은 경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바로 이어서 적어도 1%는 올려야 됩니다. 1%라고 하니까 뭐 겨우 1% 갖고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 아주 심각합니다. 작년 0.5에서 5차례 올려서 지금 1.75%입니다. 기준금리가요. 그런데 1.75%에서 1%를 올리면 2.75%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2% 밖에 이런 말씀하시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작년 0.5%보다 5.5배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됩니다. 자, 기준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시중금리는 더 오른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이 금리를 우습게 보거나 간과해서는 큰 코 다칩니다.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가 오르면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나라들이 생겨났습니다. 신흥국은 지금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부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잠비아, 레바논 금리 인상의 부채 압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 나라들 역시 국가 부도 선언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IMF라는 걸 겪어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국가 부도 사태에 놓인 국가들이 앞으로 속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해외 사례에서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흥국이 부도가 나면요, 그 나라의 자원이고 뭐고 다 돈의 힘에 의한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죠.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이래서 우리가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미국 따라잡으려고 하다가 망가진 나라의 대표적으로 일본입니다. 요즘은 미국이 사실 뭐 중국 때려잡으려고 난리죠. 세계 2인자가 현재 중국인데 경제 2인자도 한마디로 까불면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지금 미국이 점차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아파트값, 집값도
폭락 중에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미국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데 왜 금리 영향으로 한국의 집값은 떨어진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한국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댓글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예전엔 맞고 지금은 틀리다입니다. 이유는 미국 집값도 떨어집니다. 미국도 집 사지 말라고 경고 이미 켜져 있죠. 미국 모기지 대출 금리도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연준에서 지금 집 사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겠습니까? 자, 제롬 파월 이야기 한번 볼까요? 만약 당신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거나 집을 알아보고 있는 젊은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언제 집을 살려고 마음먹으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모기지 금리가 다시 낮아지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고 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을 조여올 때는 집을 볼 때가 아닙니다. 최소 3, 4년 동안은 아마 이 상태로 이어질 겁니다. 어떤 분들 얘기하죠. 한국은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공급이 부족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집이 다 있습니다. 내 집을 갖고자 하는데 그것도 새 아파트나 입지가 좋은 곳에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경쟁이 좀 붙었을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 이제 확실하게 조정기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땅값은 아직 요지부동입니다. 이것도 호가가 좀 춤을 추는 것이지 실제 매매 가격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호가지 그게 매매 거래가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빚을 내서 어렵게 버티신 우리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영끌로 집을 사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 금리나 물가 상승이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쓸 돈이 없으면 소비가 또 반드시 줄게 돼 있습니다. 자, 땅값법을 언제 꺼질까요? 지금 꺼진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꺼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임박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이 미국보다도 심각합니다. 미국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고 더 오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보다 우리가 더 심각합니다. GDP 대비 5.2배입니다. 일본 부동산 버블 언제 터졌냐면요. GDP 대비 4.5일 때 땅값이 GDP 대비 4.5일 때 터졌습니다. 일본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부동산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절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큰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 대출이자와 물가 폭등의 이중고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대출이자, 물가 폭등 그리고 서러움의 삼중고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조정기는 올 10월부터 아마 낙폭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 마지막에 버블은 땅값에서 터져야 진짜 조정이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제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중산층이, 서민층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꿈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부동산의 버블은 저는 반드시 터진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정기는 옵니다. 이제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절대로 뇌동매매 하시거나 어디 막 따라가서 매수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현명한 선택만이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표영호TV를 구독하시는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말 크게 하락한 부동산이 나온다면 뭐 그때는 매수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하락한 아파트나 부동산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 나오지만 이제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